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장수의 별별 토크라는 제목으로 오후 6시 반에 저희 당산동 사무실에서 공개 강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한 내용은 주말에 1, 2부로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 회원에 한해서 참석하실 수 있고 선착순 20명에 한해서 강연을 이렇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비는 2,000원입니다. 그냥 공짜로 할 수도 있는데요. 참여하는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 2,000원이라는 참석비를 회원에 한해서 받기로 하고 비회원은 참석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별별 토크라는 강연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는 제가 항상 정치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참 맨날 인상만 쓰고 고함만 지른다, 정서가 팍팍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러지 않을 수 있다, 힐링 토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또 시청자들에게 요즘 얼마나 이 살기가 팍팍하고 짜증이 나는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토크의 주제는 이 짜증나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 칼럼은요, 지금 과연 누가 전쟁을 유발하고 있는 세력인가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흔히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은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1935년부터 1940년까지 프랑스나 영국의 정권이 보였던 히틀러에 대한 전쟁을 하지 않겠다, 평화를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5년을 끌려다니다가 체코가 넘어가고 폴란드가 넘어가고 그리고 노르웨이가 넘어가고 나라마다 하나씩 다 넘어가면서 1940년 6월에 프랑스 파리가 마침내 함락이 되면서 유럽의 서유럽, 동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이후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35년부터 40년까지 영국에서 만약에 처칠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히틀러가 과연 그렇게 도발을 할 수 있었겠느냐. 월남의 예를 한번 봅시다. 1973년에 파리 협정이 맺어지는데, 자, 평화협정이라는 미명하에서 이 사이공, 남베트남 월남의 수도의 곳곳에는 종교인, 지식인, 교수, 학자, 인텔리들을 비롯해서 가톨릭을 믿는 상류층까지도 평화 이야기하면서 전쟁 반대, 휴전, 그리고 민족끼리 해결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자국 사람들이 싸우기를 포기하는데 우리가 남아서 끝까지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국제관계는 매우 냉혹합니다. 제가 요즘 미국 이 외교의 거장이라고 하는 헨리 키신저, 유태인이죠. 이 사람이 결국은 대만도, 월남도, 인도차이나 반도도 다 포기한 사람이다 했는데 어제 한 언론이 제가 말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꼭 방어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72년부터 시작된 미중 간의 대탕트라는 움직임 하에서 그때 닉슨이 정치적으로 좀 궁지에 몰리면서 급속히 대탕트를 추구를 했습니다. 대탕트라는 미명하에서 한번 보십시오. 가차없이
이 베트남과 대만을 포기했습니다. 월남은 자신들이 방어 의지가 없어서 평화를 더 선호한다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치지만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함께 2차 대전 이후에 30년가량을 동맹으로 오면서 미국의 입장을 편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년 키신저가 북경을 방문하여 시작된 대탕트 이후에 79년에 미국은 가차없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대만과의 공식 외교관계는 끊고 대표부를 이렇게 설치하면서 사실상 대만에 대한 지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가차없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라는 부분은요, 서로 간의 동맹과 그것도 동맹도 이해에 의해서 바탕이 되는 거지 이해에 기초하지 않는 동맹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맹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한마디로 빈대를 뜯거나 진상짓을 하는 동맹은 상대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린다는 겁니다. 영국 신사의 나라 영국이나 인권의 나라 프랑스가요, 체코가 날아가는데 폴란드가 날아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국제적인 관계라는 것은 지정학적인 냉혹한 이익이 우선하여 지배하는 거래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안보를 버리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전시작전권이니 사드니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 반대에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사람이고, 결국은 북한이 핵으로 ICBM으로 이 사태를 평화협정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이 주한미군 철수로 끝장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주어지고 있고, 과거 70년대 대탕트라는 미명하에서 소국들을 포기했던 헨리 키신저의 외교 전략이 미국 내에 관철될 수도 있고, 헨리 키신저는 지금 중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트럼프에게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2부에서 따로 이야기하겠지만은 트럼프가 7월 달에 안보회의에서 왜 한국은 미군 병력 지원을 고마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맹에 대한 명분도 현실적인 이익도 다 지금 결여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동맹이라는 부분은요, 서로가 이익이 되니까 동맹이라는 부분을 맺는 겁니다. 과거에 냉전 시대에서 50년, 60년, 70년대에 미국이 6.25 때 한국을 지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승만 당시 전 대통령의 외교력과 처음에는 미국이 한국을 에치슨 라인에서 포기했죠. 일본을 방어 라인으로 삼았죠. 근데 이승만 박사가 이 남침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고, 또 미국의 당시 메가더라는 태평양 사령부의 수장이 한마디로 이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가 있고, 이런 일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미군이 유엔군을 이끌고 뒤늦게 참전을 해서 6.25 때 결국 비긴 걸로 해서 끝났고, 6.25가 끝난 후 빠져나가려는 미군을 한국의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붙들어서 그래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군수 물자와 장비를 차관도 지원 행태로 받고, 더 나아가서 한미 동맹이라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렇게 서명케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한미가 동맹이라는 부분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50, 60, 70, 80년대까지는 이 냉전 시대에서는 한국의 가치가 그래도 이 자유주의 진영의 최전방의 국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국인 전반의 인식에서 필요하다고 됐겠지만은 70년대 때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구소련이 무너져 가면서 90년대 접어들면서 완전히 미국의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고 이제 소련은 러시아로 해체되어 버리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의 가치라는 부분은 한마디로 떨어져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에 있던 전술핵들이 철수되고 주한미군의 병력 숫자도 점점 감축되어서 현재와 같은 28,0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중국이 등장하는 부분은 미국을 견제하는 양대 강국으로 등장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은 중국이 구소련과 같은 미국에 대항하는 적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관점에서 미국이 일본까지의 어떤 방어만 튼튼히 하고 또 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이런 나라들과 이 지금 중국에 의한 영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한국의 방어가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막으려면 어떠한 척이 더 정말로 진정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위하는 쪽인가에 대한 좀 입장이 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무조건 평화를 외치고 무조건 전쟁 반대를 외치는 척이 있고 그리고 대화로 해결하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겠다라는 마치 독실한 종교 신자 같은 지금 이 정권의 수뇌부들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정말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이라도 내밀면서 뺨 한 대 맞고 말지 큰 싸움은 안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패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맞겠다. 차라리 내가 몇 대 맞고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라는 망나니를 경찰 앞에서 가로막고 차라리 내 뺨을 한 2대 때리고 가서 내가 쟤를 설득하는 한번 주도권을 가질 거니까 날 좀 믿고 기다리시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싸움은 절대 안 됩니다. 체포도 안 되고 영장 집행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압수수색도 안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저나 또 일각의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하고 전쟁 불사를 각오를 하면서 더 이상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되고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서 동맹으로서 의지를 철저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이나 좌파들이나 여당은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미국의 앞잡이라거나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선전을 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 다수는 전쟁 반대 평화 이야기하는 사람이 마치 아름다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마치 좀 반쯤 죽더라도 북한은 꺾어야 된다라는 전쟁의 환장을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번 따지고 봅시다. 북한의 김정은은 바보입니까? 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김정은은 제가 뭐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42.195km라는 마라톤 코스의 끝을 향해서 그게 핵과 ICBM 개발입니다. 골인했을 때 핵과 ICBM 개발이 완료되어서 미국이 협상에 들어가는 북미 직접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 마라톤 코스의 골인입니다. 그래서 42km를 다가오고 195m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195m를 손을 흔들면서 뛰어들어오는 김정은을 위해서 도열해서 박수를 치고 있고요.
지금 저와 같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너한테 꼬린 점이 바뀌었다. 한 바퀴 더 돌아라고 통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42.195m 한 번 더 뛰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쟁이 어디에서 난다고 보십니까? 누가 전쟁을 진정으로 유발하는 세력인가를 잘 봐야 되는데요. 김정은이요, 미국이나 일본, 한국의 전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핵하고 ICBM만 들고 있다고 그게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 방을 써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설사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북한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자, 김정은의 또라이지만 무섭고 지금 김정은의 협박받는 사람들의 자의적 행동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김정은이 살기 위해서 저렇게 협박을 하는가, 정말 니 죽고 내 죽자고 자살소동을 벌이는가를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김정은은요, 살아남기 위한 발악으로 핵과 ICBM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박은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상대방한테 그 협박이 통해야 협박으로서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흔히 인질범이 이렇게 애를 미길 때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네고시에이터라는 협상가를 내세워서 시간을 끌다가 적절한 시점에 인질이 힘이 빠지고 배가 고프고 주의력이 흐트러졌을 때 덮쳐서 체포를 합니다. 지금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김정은을 장기적이고 지구적으로 압박해야 된다라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 압박하는 미국의 입장에 당사자국인 한국은 입장을 철저하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어떨 때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야말로 우리는 평화다, 전쟁 반대다, 무조건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고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어제 국회에서요, 질의가 있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이 서북도서를 기습 점령할 가능성과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의원이 했어요. 송영무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뺏고 싶은 것이 백령도와 연평도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래서 한국당의 이종명 의원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이 맞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한 한마디로 협박 수단이고, 궁극적으로는 무력 통일 시도는 서해 5도에 대한 침탈로 시작될 거다라고 했고, 송영무 장관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야간 투시경을 쓰고 헬리콥터의 공기부양정에 매달려서 서해 5도 침투 훈련을 하는 것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그것이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정현 의원이 미국이 한국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하니까 송영무 장관이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을 하겠다 했을 때 미국이 북한이 그렇게 먼저 공격을 하면 미국도 북한을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땅덩어리 앞에 핵을 탑재했을지도 모르는 미사일을 쐈는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된다. 평화를 이야기를 했고 유엔에 가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최근에 작가 한강이라는 작자가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그 글을 또 캡처해서 주소를 따서 옮겨놨습니다. 청와대 홈피에요. 자, 이렇게 보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은 누구하고 동맹입니까? 미국하고 동맹이에요. 말로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북한이 미국에 과함해 저는 미사일 못 쏜다 봅니다. 그러면 말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일 때 동맹이라면 결국은 북한이 이 모든 짓거리를 하는 전체 이것이 하나의 연극이라면 연극의 전체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연극을 하느냐? 한국을 먹으려고 연극을 하고 한국을 먹기 위해서 미국을 향해서 협박을 하면서 이 위험한 동네 귀찮은 동네에서 손 털고 떠나라. 안 그러면 집요하게 괴롭혀줘서 밤에 다리 뻗고 못 자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미국한테 시비 거는 거는요. 그럼 미국은 상대는 안 되지만은 저 하나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마음이 안 편하니까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한국 때문에 그러는데 당사자 한국은 야 패면 안 된다. 우리 동네에서 싸움은 반대하고 전쟁 반대 평화를 하면서 막았어요. 그러면 미국은 이걸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은 자기들은 전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데 대화하자 하고 지원을 800만 불 해줍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 봤을 때는 이게 동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동맹이 아니죠.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 아닌 한국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이념적으로 정신적으로 유대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실리적으로 유대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간첩보다도 못하지요. 간첩은 적이죠. 그런데 같은 편에 서서 뒷구멍에서 쑤셔대면 이건 오열이죠. 오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구멍을 뚫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동명전선에서의 배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에서 지금 뭔 일이 났을 때 과연 끝까지 같이 하겠는가? 자, 과거에 프랑스나 영국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배반하고 폴란드가 다 없어지고 나서야 움직인 것처럼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했을 때 미국이나 일본이 서방이 개입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전면전이 나면 또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주한미군도 있고 미국 사람도 한 30만 명쯤 있고 복잡한 정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있다 했습니까? 한 5개 있다 했죠. 자,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하고 그 다음에 IRBM을 괌 쪽으로 발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핵실험을 하고 7차 핵실험을요. 그거는 훨씬 더 정교하고 폭발력이 높아야 될 건데 사실 좀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6차까지만 해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은 건 뭡니까? SLBM이 있어. 중거리 미사일을 잠수함이 어느 날 올라와 갖고 쏴버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 유일하게 하나가 남은 것은 한국에 대한 재래식 도발을 하는데 북한이 전면전을 하지 않으면서 핵과 ICBM을 가진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 서해 5도에 대해서 그 중에 섬을 하나 딱 골라가지고 방어가 약한 쪽을 집중 공격해서 장악을 하는 겁니다. 자, 백령도에는 뭐 한 3, 4천 명쯤 되는 해병대 등 기타 병력이 있고 또 장갑차, 그 다음에 전차, 또 뭐 각종 자주포, 대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중에는 아파치 헬기도 있고 또 해상에는 각종 한국의 해군 어떤 함정들도 있고 해서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군수내부는 큰 소리를 칩니다. 자, 우리는 군수내부의 큰 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허당인가 하는 것을 2010년 11월입니까? 연평도가 포격당했을 때 연평도가 북한에서
직접 연평도를 향해서 포격을 했습니다. 거리가 뭐 14km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평도에서 반격할 수 있는 것은 자주포밖에 없었고, 그저 자주포 중에서 몇 대는 고장이 나고 몇 대는 단피가 끼어서 고작 반격을 한 것은 반도 안 되는 자주포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논두렁에 처박혔는데 북한의 시설들은 다 지하에 있을 건데 이 연평도를 하면서 포를 쏘요. 우리는 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북한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우기고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연평도가 제일 가깝고요. 연평도에는 연대급 규모만 있어요. 한 800명, 1000명 안팎일 거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백령도에 비해서 방어 능력이 좀 떨어져요. 자, 북한이 AN2기 같은 한마디로 나무로 만든 스텔스기죠. 농약 뿌리될 때 쓰던 과거 소련이요. 안토노프인가 뭐 거기서 만드는 농약 뿌리는 데 쓰는 나무로 만든 이 한마디로 저공, 침투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레이더에 잘 안 잡히죠. 나무니까. 자, 그걸로 또 공기 부양정으로 한 뭐 30분 안에 쑥 몰려와서 이 연평도에 대해서 또 공중으로는 포격을 해대면서 했을 때 과연 지금 한국 문재인 정부의 성격으로 연평도에 포격을 받았을 때 전면전을 각오하고 북한의 연평도에 대해서 포격을 하는 북한의 이 시설들을 F-15나 F-16을 보내서 타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북한 땅을 타격을 하면 당연히 북한은 또 서울로 향해서 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평도 일대에 국한된 제한된 전쟁만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러면 북한이 작정을 하고 북한에 훨씬 가까운 이 연평도를 지원 병력이 한국이 가기 전에 뭐 한국은 도상 작전 계획은 다 짜여져 있겠죠. 어디서 병력이 정원되고 어디서 비행기가 어디서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하지만은 실제로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북한군이 기습을 하게 되면 저는 초반에 뺏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의 큰 소리하고는 관계없이요. 그러면 저 연평도 섬 하나를 북한이 장악을 해놓고 북한이야 인명 손실이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까? 저 연평도 하나 점령하는데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죽는다고 북한이 아까울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저것만 지키고 버틴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오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핵을 쓰겠다고 하면 곧바로 중국하고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북한을 본때를 이렇게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여기서 스톱해라고 서로 말리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북한이 연평도를 점령한 상황에서 휴전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연평도가 점령되면 연평도 위로 있는 뭐 백령도니 무슨 대청도니 소청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북한이 점령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국에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 전쟁 반대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다, 전면전이라도 해서 지켜야 된다 하는데 한국 사람의 속성에서 어떤 성격이 더 목소리가 커지겠습니까? 전쟁 반대 평화가 더 커질 거예요. 왜? 그쯤 되면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하고 외국인들이 다 탈출을 하고 지옥도가 눈앞에 나타날 거니까요. 아마 한국은 난리가 나서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화면으로 생생히 중계가 되고 전 세계의 한 뉴스가 될 건데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요, 섬 하나를 뺏기고 휴전을 하고 그걸 또 철수를 하라 어쩌라 평화협정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북미 간에 직거래를 하자. 그러면 섬을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될 때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찬성을 하는 쪽으로 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북미 평화협정이 되고 미군은 떠나고 이제 한국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먹어버릴 수 있는 상태로 갈 거고 언젠가는 먹게 되겠죠. 자, 누가 전쟁을 유발하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 대해서 동맹으로서 처신하지 않고 동맹으로서 가치나 동맹으로서 실용적인 이해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재래식 도발을 서해 5도에 하도록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처럼
죽을 각오로 북한을 막자고 하는 사람은 전쟁을 오히려 막기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나라가 망할 때는요, 사기꾼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히트를 칩니다.